나을 때마다 계속 깎여요? 와, 폼 미쳤다.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재건축 사업에서. 그래서 용적률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 머니.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정말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가워요. 오늘은 오프닝 토크로 좀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요. 어.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 아기도 낳고. 빨리 애국자가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연락 주세요. 또 부동산하고 저출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15화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앞으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또 2자녀로 낮추고 맞아요. 부부 당첨기에도 중복으로 허용해주고 또 신생아 특공 등등 여러 혜택을 또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뭐 줘요? 2자녀 이상 낳으면 네. 조선 노동당 당원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자격을 여러분, 줘요? 북한이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파트를 준다든지 뭔가 주거 문제를 아니에요. 해결해줘야지. 당원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네.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뭐 이런 건가? 네, 출산휴가를. 또 있어요? 네, 5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아이 한 명당 북한 돈으로 7,5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의사 월급의 3배라고 와. 합니다. 와. 중국도 결혼은 공포스럽다. 일명 공혼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네. 놀랍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첫 번째 사연도 바로 청년분의 이야기인데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고려의 후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선도 아니고 고려에. 네, 고려입니다. 요즘 만점에 가까웠던 청약 커트라인이 50점대로 낮아졌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를 해봤는데 올해 넣은 청약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허. 물론 제 점수가 50점대도 안 되지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30대에 청약은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자도 얼마 안 되는 청약 통장 해지하고 영끌해서 집을 그냥 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은 여전히 60에서 70점대고요. 내년 청약 커트라인을 더 올라갈 전망이라는데 이 청약을 마냥 기대하는 제가 미련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약에 대한 실패 고민은 자주 등장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좀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해지해버리고 깨버릴까를 고민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해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청약이 좋은 방법이냐 안 좋은 방법이냐?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마침 네. 정부에서 혜택을 새롭게 뭐가 나왔나요? 2024년에 이제 이 혜택이 나오는데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 그게 뭐죠? 우리 집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일단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돈 있는 거 맞아요. 네. 준비하면 실행해야 되죠. 네. 실행해서 내 집 마련하면 그 다음에 AS 해줘야지. 네. 이 풀 패키지를 1, 2, 3단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1단계부터 볼게요. 준비 단계. 네. 준비하려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죠.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청약 통장이 나왔습니다. 청년 새롭게. 주택 드림 통장. 네. 금리가요. 네. 4.5%예요. 납입 금액도 최대 50만 원까지였거든요. 네. 기존 통장은 이거는 100만 원까지. 근데 아무한테나 다 주지 않습니다. 자금. 청년들한테만. 아, 일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자격 요건. 19세에서 네. 만 34세까지 연봉 5천만 원. 진짜요? 5천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택 드림 통장은 무주택자면 됩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상관없어요. 그 밑에 살고 자기만. 있어도 제 명의의 집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2024년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2단계는. 사야죠. 집 사야지. 네. 집 사는데 어떻게 사요? 대출해줘야지. 대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줍니다. 80%요? 네, 금리를 최저 2.2%까지 해줘요. 진짜요? 지금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이 4% 후반대 나오거든요. 네네. 특례보금자리보다도 금리가 반 이하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특혜다. 야. 만 39세 이하. 그 주택 드림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네. 1,000만 원 이상 납입하시는 분들이 또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7천만 원, 네. 결혼하신 분들은 1억 원 이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연봉이요? 있습니다. 연봉이죠. 아, 연봉. 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 중에 6억 원 이하만 됩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대박이에요 진짜. 뭐예요? 결혼하면 금리를 깎아줘요. 에? 2.2%에서 깎아줘요. 와! 결혼하면 0.1%포인트 깎아줘. 첫 애를 출산하잖아요. 네. 0.5%포인트. 잠깐만. 그러면은 결혼하면 깎아주고 0.1, 첫째 낳으면 0.5. 낳을 때마다 계속 깎여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마지노선은 1.5%까지. 와, 폰 미쳤다. 1단계는 4.5% 금리 통장. 응. 2단계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고 금리는 2.2% 금리. 2.2%. 3단계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깎아준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내 집 마련 좋은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영끌은 조금 비추천이다. 영끌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안한 마음에 지금 안 사면 안 되라는 마음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사연은 슈퍼샤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산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집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 빨리 팔고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지 혹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왜 지가 고민되지? 부모님 집인데? 받을 건가 보죠. 아 그런가? 나중에 혼자 받을 건가 보지. 사연을 보니까 일단 부모님이 일산 신도시에 집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어딘지 아세요? 일산. 또 일산. 일산만 있어 일산만? 분당, 일산, 과천 밑에 평촌 네. 신도시, 그 군포의 3번 신도시, 부천의 중동 신도시 이렇게 5개가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왜 개발됐을까요? 살려야 되니까 서울? 88년도에 88 올림픽.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올림픽이 이제 유치가 되니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도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목동도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경제 성장이 되잖아요. 집도 부족하고 경제 성장하고 돈도 넘치다 보니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죠. 네. 폭등하다 보니 안 되겠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위성도시, 신도시를 짓자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아.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을 개발하는데 네. 합치면 30만 원 정도가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도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도시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다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게 재개발이고요. 네. 재건축은 다 좋은데 집만 노후화되잖아요. 네. 콕 찍어서 집만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부수고 새로 짓는 돈 누가 낼게요? 결국에는 무슨 돈으로 해야 되냐면 일반 분양.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채가 있어요. 네. 100세대인데 요거를 200세대로 만들면 100개가 남잖아요. 조합원들이 100개 가져가고 남는 100개를 일반 분양을 한다. 아.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수록 조합원들은 내는 돈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럼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려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겠죠. 네. 많이 지으려면 용적률을 그러면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재건축 사업에서. 그래서 용적률 이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 내용을 보면 일단 지금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특별법은 20년.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 100만 제곱미터니까 30만 평 정도 이상 되는 택지는 대상이 됩니다.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목동, 상계동 이런 대규모 택지는 이 노후계획 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법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고정법보다 좀 더 올려줘서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 일반 분양을 많이 해주겠다는 게 최대 관건이고요.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에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완화시켜 주거나 면제를 해줍니다. 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혜택도 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럼 이분이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한 30년 걸려요?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15년이고요. 네. 왜냐하면 순환 개발해야 돼요. 1번 타자 먼저, 2번 타자 그다음 순번이 이렇게 있어야 순번. 되는. 순번 정하는 것도 문제고요. 순번에서 밀리는 단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이제 시작이다.
재건축 사업은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추진이 만들어야 되죠. 네. 추진이 만들면 조합 설립해야 되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 받고 조합원 분야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받고 멸실하고 이주하고 철다고. 숨차. 이 단계 하나하나가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빨라야 2, 3년이 걸리니까 기본 15년이 걸리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야 하지 말자.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라고 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호재는 있잖아요. 네. 첫 단추는 꽂았잖아요. 15년, 20년 동안 이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하면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아까 사업성 얘기했잖아요. 네. 용적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을수록 나중에 높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용적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200% 이하면 좋아요. 170, 180%면 굉장히 괜찮고요. 재건축을 노린다면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용적률이 낮은 단지로 갈아타기. 그러면 청약 통장 그리고 재건축도 중꺾마! 중꺾마입니다. 중요한 건 꺾여도 해야 되고 꺾이지 않아도 해야 되고 마음, 그 다 중요한 마음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2024년 2월 꼭 기억하시고요. 네네. 17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이 머니.